일단은 본인 뭐 어떤 게 제일 먼저 궁금해요? 제가 재능이라던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가 뭔가 계속 일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좀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제일 먼저 고민이고 선생님이 찍으신 영상 중에 네. 타로를 이렇게 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다는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제가 사실 요새 타로를 보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 네. 중이라고. 공부도 하고 사실 작게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선생님 영상 보고 나서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결정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국제학교에서 행정반 선생님으로 아, 국제학교에서 행정. 자, 근데 나는 본인 기운을 놓고 보면 선생님의 기운보다는 연예계 쪽의 기운이 솔직한 얘기로 먼저 읽어져요. 그래요? 나는 연예계 쪽으로도 오빠가 기운이 조금 읽어지기도 해요. 아이돌. 이 기운도 나는 오빠한테 솔직한 얘기로 먼저 읽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연예계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내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자신감 좀 가져보자. 하는 찰나가 되면 꺾여요. 일도 이제 순탄하게 가지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나낭이에요. 맞아요? 네 끈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를 해도 이 사람한테 구사리 먹고 저거를 하니 저 사람한테 구사리를 먹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혼자 있을 적에는 본인 가슴으로도 그렇고 인간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눈물도 되게 많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남자로 태어났다 보니 조금 이런 거를 내 스스로 많이 억누르려고 하기는 하나 항상 여기에는 눈물이 맺혀있는 채로 좀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로 공부는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 잠깐 했었다가 요 근래 제대로 한지는 한 1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네. 그래서 지금 타로 마스터를 할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월급제로는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요새가 그래서 그냥 부업으로 타로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타로를 했을 적에 일시적으로 본인도 말문이 열리기는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들을 읽어내고 하는 부분이 제법 카드 그 의미만 해석하는 그 이상으로 본인도 일정 부분은 되기는 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봉해져 버릴 거예요. 상담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보는 견해는 본인이 지금 제자도 아니고 제자 관문이 열려있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내가 지금 열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오리지널로 제자 길을 들어선다 해서 끝까지 갈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 연예인 기질이 먼저 읽어진다고. 네. 자, 연예인과 무당은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부분까지도 타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조금 화려하게 꾸며야 되고 누군가에게 드러나야 되고 이런 기질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하지는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화려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지? 인정 욕구가 밑에 많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타로 리딩하면서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거를 그리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내가 봤을 때 길게 보면은 한 6개월 남짓? 6개월에서 8개월? 짧게 보면 3개월?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더 크게 자괴감이 들어와서 나 정말 이것도 안 되나 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봐. 그러면서 본인을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상황들도 생길 걸로 보여요. 자, 본인 사주권 안에 보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조금 업이 많다 보니까 제자 관문이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복도 조금 많아야 되고 감정선이 됐던 생활하는 부분에서가 됐던 사람 대인관계에서가 됐던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 또 스펙타클해지고 우겨 구겨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버텨내갖고 딱 이제 안정기에 또 들어오나 또 스펙타클해지고 고생 많았을 거예요. 정말 본인 어떻게 보면 조금 격하게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그래도 목숨줄 안 내려놓고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한 건 아는데 안 내려놓고 실행 안 하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나이도 많이 찼으니까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꽤 그냥 코너로 몰렸다 하니까 꽤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쵸, 일을 안 하고 사면 되나? 계속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국제학교에서 행정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이제 1년 이제 1년? 원래는 무슨 일 했어요? 비슷한 일을 하긴 했는데 교육 쪽 아니고 이제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건물 관리하는 거거든요. 뭐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일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근데 지금 내가 보는 경우에는 오빠는 사업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힘이 약해요. 직업관이 명확하게 안 떨어져 오빠가. 오빠가 꿈꾸는 게 있어요? 이거 타로 말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요? 아니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뭔가 잘한다고 느끼는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뭐 예술 쪽이나 음악 쪽이나 미술 쪽이나 이런 쪽에 재능이라도 있으면 불더라도 하겠는데 뭐 하나 이제 남들보다 막 엄청 그러니까 소질이 없어요 어느 것도. 소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질이 없는 건 아닌데 다 기웃거리다가 말았거든 오빠가. 제대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소질이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나는 오빠가 이 제작 일문을 정리를 하고 나면 실내 포차? 그러니까 유흥이죠. 네. 이쪽으로 오빠가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장사로 실내 포차 내지는 오빠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조명 돌아가는 쪽으로 나는 자꾸 보여요. 그거 제가 그냥 클럽을 좀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가지고 가는 직업관으로 지금 내가 직업을 자꾸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오빠가 어느 쪽으로 직업군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빠는 물장사예요. 실내포차도 어찌됐든 물장사잖아. 그렇죠. 물장사로. 그리고 때로는 조명도 반짝반짝하게. 노래방? 노래방도 괜찮다고 해요. 노래방에서도 술도 파잖아. 네. 취급하잖아.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받아지는 건 그렇게 받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좀 화려하잖아,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화려한 곳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만큼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또 오빠도 그렇게 화려하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직업군도 제자기문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얌전한 걸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빠가 밤도깨비 생활하라 그러면 그게 적성에 더 잘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밤에 하면 좀 안 지쳐요. 그러니까 낮도깨비보다 오빠는 밤도깨비가 더 낫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오빠 같은 경우에 실내포차 혹은 노래방 아니면 가라오케 이런 식의 유흥. 근데 언니 장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가씨 장사까지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오빠가 앞에 길문이 막히게 될 거고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나는 큰 틀로 보여지는 건 이래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 일단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응.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잘 벌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밤도깨비 생활하는 이런 쪽으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벤트 같은 것도 연락을 하면 오빠는 이벤트도 굉장히 잘 열어요. 맞아. 기획력 좀 기획력은 괜찮아요. 기똥차거든. 근데 낮에 생활하면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뭘 하라 그러면 네, 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머리가 멈춰 있어요. 근데 딱 밤도깨비로 딱 되면 밤도깨비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빠요. 아이디어 내고 그걸 추진하느라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추진력도 좋고. 그리고 때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이벤트 회사 있죠? 이것도 오빠한테 잘 맞을 거예요. 한번 생각은 해보긴 했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뭐 플래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해봤는데 막상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데 실행을 안 해가지고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망할까봐.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맞아요. 하다가 중간에 또 이러고 내려놓을까봐. 본인이 항상 까봐 이것 때문에 못해요. 뭐 이럴까봐 저럴까봐.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을까봐, 뭐 식구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봐, 뭐 내가 가다가 지칠까봐. 지칠 때 지치더라도 일단은 해봐야지.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일단은 해봐야지. 오히려 네가 지금 그 나이 먹도록 뭐 할래? 이렇게 욕 먹는 것보단 낫잖아. 하다가 망하는 건데 어떡하겠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니? 이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20대에서부터 해와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내일 이러고 게으름지겼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려니 내 친구 또래에서는 뭐 온전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메인 뿌리는 내렸을 정도인데 나는 늘 뿌리 없이 여기 흐널 저기 흐널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이 더 많이 위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자존심은 세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위축 안 돼 있고 그래 나다 왜 뭐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돼 있었으면 정말 극단적인 것까지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다 보니 그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됐던 거예요. 내가 보는 직업군에서는 이러해요. 그리고 타로 공부는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든 하다 보면 내 수준이 어느 만큼 됐지 이렇게 갖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고 처음 한 번이 힘든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냥 이렇게 손을 내려놓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나는 그래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기운이 있다 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본인한테 혹 해갖고 딱 끄달려 들어오는 기운도 많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얘기한 이거나 괜찮아요. 쉽게 말해 사람 불러들이는 힘이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 장사로 사업까지는 뭐 힘들다 하더라도 내 장사로 어찌됐든 근데 한 끗 차이인 거니까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내 사업하는 것도 오빠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고 지금까지 깎여있던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많이 회복시키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일단은 나는 크게 나오는 얘기는 이러해요.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옛날 옷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점이 처음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패션 쪽으로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혹시 그것도 어차피 뭐 장사면 장사니까 혹시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지. 사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노래방이랑 뭐 포차 이런 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뭐 그게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좀 보수적이다 보시니까 그런 밤에 일하는 걸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한 건 있는데 혹시 뭐 옷 장사라도 그런 건 좀 가능성이 있는지. 게을러서 안 된다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맞는 것 내가 낮에 장사를 하는 거다 하더라도 밤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뛰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어른이 딱 와, 이러고 딱 물어봐요. 너무- 할 수 있겠나? 제가 그거 약간 추진력이 없다고 포장을 하는데 사실 게으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디하고 이런 거는 잘해. 액세서리 매치하고 이런 거는 잘해. 인정해.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하라는 거야, 이벤트 회사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실내 포차나 노래방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이벤트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한풀이를. 이벤트로 뭔가 이렇게 해서 풀어 제끼라는 얘기인 거야. 허구한 날 이 핑계 대서 이벤트 저 핑계 대서 이벤트 좀 차다. 또 누구한테 퍼주는 것도 오죽이나 좋아하나. 제대로 이유 잡아서 명분 잡아서 퍼제끼는 거니 문제 안 되고 나 알리는 거니까 괜찮고 그만큼 화려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단도리를 하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약간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관리는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 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안 써먹으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차피 요새 그러면 유튜버나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합의가 안 들어요. 거기서 안 좋은 얘기 들어왔을 적에 악플이 달렸을 적에 본인이 그거 소화 못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생각 안 했죠? 악플 달리는 거.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얘기하는 거라던가 남이 어떻게 보이는 걸 되게 신경 쓰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새 느끼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악플이 달리게 되면 본인 글쎄 그 끝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급구 말리고 싶은데요. 안 된다 그러세요 어르신전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안 된다. 목숨이 몇 개길래 지금 그걸 한다 그러냐고. 또 거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내 목숨 내려놓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게 하나의 또 방송이잖아. 이거에 대한 한풀인 건데 아이돌을 못한 거에 대한 안 돼요. 어렸을 때 들어갔었어야지. 본인한테 17, 18 이때 이 세상에 들어갔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었을 거라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로 보면 광희 캐릭터가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요새 진짜 많이 듣고 원래 성격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광희야. 그리고 광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가 되게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광희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애거든요. 단지 이걸 좀 이렇게 까불까불한 기운으로 풀어내서 그러지 본인도 근데 생각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나름의 잣대가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연예계 생활에 들어갔었을 적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으나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가지 않고 내가 정한 정도로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 시점에 안 들어갔으니 그때도 본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길문은 있었는데 기회는 있었는데 맞아요. 캐스팅 제안 받아가지고 근데 왜 안 했어? 그때 군대 입대가 3개월 남았는데 제가 그때는 안일하게 그냥 뭐 연예인 할 운명이면 제대하고 나서도 할 수 있겠지 뭐 들어오겠지 기회가 이러고 그냥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연예계로 들어갔었어야 일이 풀렸던 애가 연예계를 안 들어갔으니 일반인의 사주로 살아갈 애가 아닌데 일반인으로 살아갈라 하니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아우 그랬으면은 강의가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본인만의 이렇게 아우라는 정확하게 딱 쳤어요. 아우 아깝다.
본인이 그렇게 연예계에 들어가는 거에 반대를 했던 게 인간사에선 아니다 하더라도 엄마 쪽에서도 반대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기운에서. 말로는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했지만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방향키를 잡고 계신 건 아버지였고 앞에서 행동대장으로 움직이는 건 엄마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부모님 내외가 다 그렇게 썩 좋아라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나 내 인생살이니까 내 의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본인이 안 한 후폭풍이 이렇게 오는 건 또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 어떡해요. 본인 춤추라 그러면 춤선도 되게 이쁘게 나왔겠구만은. 저 뭐지? 옥태경? 걔하고도 친하게 지내줄 수도 있었겠구만. 근데 맞아 그쪽 소속사 아 그래요? 네. 어, 네, 본인하고는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옥태경 씨하고 합의가 잘 맞았겠구만은. 티키타카 잘 맞았겠구만은. 아 광해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생일도 제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동갑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제가 어쨌든 원조가 되었을 텐데 본인이 먼저 떴을 거예요. 아 진짜 나는 그렇게 받아요. 아 어떡해 아쉬워. 옷장사 미안하지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궁금한 거. 피디님 뭔가 속으로는 진짜 나중에 하게 되면 밤에 그 술장사나 이런 거 포차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막상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약간 희망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신감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알아봐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빠가 이벤트 회사를 열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포차 여는 게 오빠한테는 더 빠르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거보다는. 노래방도 오빠한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실내 포차 잘 맞는다 오빠하고. 잘 맞는다. 본인 술 마셔요? 술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마실 일이 많기도 하고 못 마시지도 않고 내가 봤을 적에 오빠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술 만다고 표현하죠 왜? 기똥찬데? 현란하기도 하고 뭐 근데 맛없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솔직하게 나도 이미지를 보면 그건 아니지만 술을 안 마셔요. 아니요. 근데 이게 술을 많은 그 소주하고 이렇게 섞는 그 퍼포먼스도 또 기똥차기도 하고 배합도 잘 맞춘다 그러시네요. 배합이. 그래 이걸로라도 괜찮겠다. 이거 하나만 놓고 가도 먹고 살겠다. 어르신은 그래. 어르신이 네. 바로 어쩔 수 없다. 물장사 가자. 그래도 나왔잖아.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유흥 쪽으로는 오빠가 한 기똥 차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직업군으로 본인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칭찬할 부분 되려 많아. 사람 관리하는 것도 잘하고 사람 위트 있게 이렇게 다루는 것도 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말 그대로 형처럼 오빠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닥또닥 거려가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본인이 사람 관리 잘하는 거 혹시 알아요? 뭐 엄청 부하를 많이 더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데리고 가면 이렇게 내 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유흥 쪽으로 조언이 맞는 거지. 유흥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유흥은 유흥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들어간 거에 대한 분풀이처럼 한풀이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제자 길문도 풀어가는 거고 응? 제자 기운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기운을 사업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인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우리 같은 제자 도움 받아서 온전하게 그 길문 막아버리고 길문을 새로이 내서 우회시키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해야 오빠가 좀 더 편안하게 가고 일단은 크게 나와지는 얘기는 이러해요. 혹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있어요? 아니요. 역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본인 궁금한 거 다 해소됐어요? 네. 응. 허튼 짓거리 이제 그만해라. 아우 카메라가 도는데 미안해요. 지식질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자중하고 뭔가 사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자중하고 처먹고 처입고 그만해라. 충분했다. 어르신절에서 꽤 크게 꾸지람하시네요. 내가 이 말하는데 미안해갖고 눈을 못 쳐다보겠네? 아이 응. 너무 뼈 맞은 것 같아서 딱 세 문장으로. 응. 본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좀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한 거 없죠? 네.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